오늘 국민의힘 비공개 회의에선 고성이 오가며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 때문인데요. 김민전 최고위원의 말이 발단이 됐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총살과 같은 단어들이 여전히 올라와 있다. 도대체 당 게시판은 누가 운영하는 것인가? 누가 관리하는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인가? 회의가 끝나고 한동훈 대표 기자들 앞에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익명이 보장된 당 게시판, 당원들끼리만 올라온 게시판에 문제되지 않는 글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이럴 일입니까? 이 중요한 시점에? 지금 이게 전 언론을 뒤덮일 만한 일이에요? 저 정도 글을 못 쓴단 말이에요? 왕조시대입니까? 글 자체에 문제가 없을 뿐더러 작성자를 책출하는 건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또 지금의 상황이 대표를 흔들기 위한 공격의 일환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의혹을 덮기 위해서 이 문제를 키우는 거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속된 말로 불을 뿜었습니다. 네,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개 명태균 리스트에 관련돼 있거나 김대남 건에 나왔던 사람이거나 자기들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도 보이고요. 거기서 무슨 여론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당원들끼리만 보는 익명 게시판에서.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어떻게든 당대표인 저를 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자,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돼 있거나 등등의 사람이 자기들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도 보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명태균 게이트 이슈를 덮기 위해서 이걸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 한동훈 대표의 주장 설득력이 있다. O. 아니다. X. 들어주시죠. XO.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제 명태균 게이트 딱 요거만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사실 예. 전반적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한동훈 대표를 좀 끌어내리고 싶은 사람들의 목소리. 예.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게시판 이게 어떤 하나의 어떤 단초 불씨가 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유난 갈등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대표를 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결국은 낙마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저는 다분히 있다고 봐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 익명 게시판을 놓고 이렇게까지 당 전체가 시끄러운 거를 저는 사실 이해하긴 힘듭니다. 과거에도 당원 게시판에는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대표나 최고위원을 비판하는 이런 게 과거에도 있어 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무슨 새로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당대표를 면전에서 아마 공격하고 하는 거 보면은 이것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인정 못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아마 한동훈 대표는 이거 정말 정치가 참 힘들다라는 걸 아마 지금 느낄 겁니다. 근데 저는 2014년, 2015년, 2016년 당시에 제가 이제 뭐 수석 대변인도 하고 그리고 최고위에 이제 많이 참석을 했었어요. 제가 대변인을 3번 했거든요. 예. 저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정말 아주 그때는 또 집단 지도 체제라 당 대표를 면전에서 공격하고 이런 게 정말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지나고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수 있지만 어쨌거나 한동훈 대표는 어쨌거나 개인적으로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돌파할까 저도 좀 궁금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이건 뭐 법적으로 대응할 만한 문제는 물론 아니고요. 예. 그렇다고 당 지도부라고 해가지고 이게 익명으로 운영되는 게시판을 어떤 사람이 무슨 글을 썼는가 이런 거를 직접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댓글만 보고 그건 확인할 수는 있지만 네. 그래서 이것은 수사가 아니면 제대로 밝혀지기는 어려워요. 예. 근데 왜 가족이 안 썼으면 안 썼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단순한 생각이 들거든요. 왜 얘기를 안 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지만은 예. 저는 그것도 이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입장에서는 네. 누가 썼다 안 썼다를 얘기하는 것조차 뭔가 부담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부담일까요? 그리고 예. 지금 저도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는 뭐 분명히 예. 보인다 그래요. 동명이인이라는 그리고 다른 가족이 뭘 썼든 이거는 자유인 거죠. 예. 가족이든 아니든 간에 쓸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또 뭐 다른 가족 이름으로 쓴 거는 커다란 어떤 그 뭐 도의적인 이런 또 뭐 법적인 건 물론이고 도의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는 있는데 답답한 측면은 있겠습니다만 뭐 한동훈 대표는 그런 가족이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도 알 바 아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쾌하게 입장을 주로 내는 편인데 몇 가지 이슈에서는 안 내는데 대표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자꾸 이 겉을 맴도는 듯한 답변이 나와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자, O를 드신 이유? X였나요? X였지. 예.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한동훈 대표 흔들기는 맞는데 이게 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이 게시판 문제를 끌고 온 건 아니라고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명태균 게이트는 지금 그 소위 야권이나 또는 그 언론 또 시민사회로부터 지금 정부 여당이 공격을 받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를 덮기 위해서 대표를 한동훈 대표가 낙마된다고 명태균 게이트가 덮이겠습니까? 예. 그건 아니죠. 다만 이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의 거취와 관련돼서 공격이 이루어지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가끔 아까 얘기하셨는데 본인이 굉장히 클리어 모든 문제를 분명히 명확하게 하는 스타일이면서도 먹금할 때도 있어요. 그 전에 과거 저 아이폰 비밀번호 같은 경우도 결국은 끝까지 그걸 공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방어권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도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의적인 문제를 물어보고 당신이 관여돼 있냐를 물어보는데 법적인 문제를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동문서답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한동훈 대표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게시판에는 그 비판의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욕설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걸 문제 삼고 누가 했는지 찾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나 그 또 당원 게시판의 본래 취지하고 맞지 않죠.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당원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의 가족과 관련돼 있느냐, 한동훈 대표 본인이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고 예. 두 번째 문제는 그 양이 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한 10건, 20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1000건이 넘는 걸로 예.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양이 상당히 많아요. 이 정도면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거의 계속 썼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최소한 그 당원들하고 많은 그 지지자들은 물어볼 권리 있죠. 한동훈 대표가 가족이 관련됐느냐, 한동훈 대표 알고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답할 책임은 지도자라면 특히 당대표급 지도자라면 그 정도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예. 피해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정 시간에 좀 몰렸다라는 분석 결과도 있고 해서 이게 상당히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고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오늘 정면으로 나서서 입장을 낸 건 분명해요. 다만 정말 궁금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듣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말을 지나면서 강경 기조로 일단 돌아섰는데 입장이 좀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되나요? 한동훈 대표 입장이요? 예. 한동훈 대표는 뭐 그대로 얘기한 저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라면은 뭐 가족이 만약에 댓글을 썼다 예. 익명으로 뭐 물론 익명으로 다 쓰는 거지만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하는 거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써도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저 같아도 좀 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그런 입장은 아닌가 봐요. 원칙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거 밝히는 것조차 이런 당원 그 익명으로 운영되는 게시판 운영 원리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지 좀 관점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마 지금 입장을 유지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자, 두 번째 OX를 그러면 드릴게요. 두 분의 첫 번째 답이 좀 엇갈리긴 했습니다. 명태균 이슈 덮기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취지는 당대표의 지도 체제를 좀 흔들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움직임이 어디에서 나오냐가 궁금한데 배후에 용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O. 아니다. X. 들어주시죠. 참 알기 어려운데. 네. 아우, 예. 두 분 다 O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왜냐하면 이 배우라는 게요. 무슨 뭐 수석급에서 누구를 통해서 지시하거나 뭐 이런 거는 직접적인 정말 배우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저는 지난번에 이제 김대남 행정관 같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멀쩡하게 그 현직 행정관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엄청나게 험담을 하고 당대표 출마한 사람을 떨어뜨릴 만한 작업을 한 거 아니겠어요? 예. 유튜브한테 자료도 주고 기사에 쓰라 그러고 그 정도면은 배운 거죠. 실무자급에서 누군가가 그렇죠. 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네, 그래서 이거를 집요하게 지금 계속 뭐라 그러죠? 모니터해야 된다고 그러나요? 이거 하면서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누가 누구한테 이제 뭐 텔레그램이든 메시지든 이런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래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전당대회를 윤석열 정부 들어서 2번을 치렀는데 굉장히 그 사실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대통령실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런 것도 과연 정말 손 놓고 있는 걸까? 좀 의구심은 들어요. 예. 그 지금까지 보면 용산 대통령실의 행태를 보면 굉장히 꼼꼼한 것 같아요. 그 당이 돌아가는 것 또는 뭐 사회 전반의 상황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 또는 특히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왔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우는 이제 그 한동훈 대표 취임한 이후에 2라운드가 벌어진 것 같다. 1라운드는 약간 대통령실이 불리한 속에서 이루어졌죠. 그게 쭉 이어지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면담까지 그게 이제 네. 그리고 일단락 된 거죠. 그 상황 자체는 뭔가 그 한동훈 대표가 공세적이고 대통령실이 수세적이고 방어적이었다면 이번 2라운드는 도리어 이제 그 소위 친윤계 쪽이 뭔가 공세 그 명분을 쥐고 한동훈 대표를 본격적으로 공격하는. 그래서 이거는 용산이 개입했냐 아니냐 이게 지시했다 이런 형태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친윤계를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 대표 흔들기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용산하고 이심전심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2라운드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저희가 또 예의주시하면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김영우 의원이 오늘 마지막 출연이라고 소식을 전해주셔서 그거 뭐 빅뉴스도 아닌데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예. 짤막하게 뭐 시청자들께 인사를 하고 떠나시더라도 예. 예. 저는 뭐 우리 홍익표 대표님하고 이렇게 방송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나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아웅다웅 싸우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뒷 배경 설명도 좀 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간다는 차원에서 좋은 방송을 한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뭐 앞으로도 좋은 방송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아주 아쉽습니다. 예, 아쉬운데 뭐 영원한 또 이별은 없으니까 또 만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